자,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은, 자, 대역 통과 필터는 아까 봤죠? 여기서 노치 필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 밴드 내 데이터만 제거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이거를 뭐지? 안 나오나? 아, 여기 있구나.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주파수 공간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나?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지어야 되니까. 노치 필터를 여기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렵네. 표현하는 게 그냥 펜으로 간단히 내가 펜으로 그리면은 자 이렇게 낮은 주파수 살리고 높은 주파수 살리고 중간 주파수 대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주파수 대 데이터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이게 바로 노치 필터예요. 노치 필터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이게 노치 필터예요. 자, 얘는 주파수 대역 통과나 노치 필터는 주파수 대역 또는 범위를 보존한다는 얘기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특정 대역을 제거하는 거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파수 영역 필터링에서 주로 이용되는 게 필요의 변환이고, 아까 내가 이제 여기서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세스 밑에서 FFT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파수 공간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걸 만드는데 이용하는 게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에요. 퓨리어 트랜스폼, 여기서 뭐 명확하게는 디스크리트 퓨리어 트랜스폼인데, 여튼 이렇게 가는 게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림의 주파수 성분들을 이렇게 계산해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은, 퓨리어 변화는 표준화된 수학적 방법, 앞장에서 봤듯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성분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뭐 주파수 스펙트럼이란 게 주파수 성분들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스펙트럼은 분포를 보는 건데, 그렇게 이 경우에는 주파수 성분 분포를 보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영상의 공간 주파수 성분들은 우리가 알아내는데 필요의 변환이 이용이 돼요. 자, 주파수 영역, 주파수 공간 필터링은,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 필터링, 주파수 공간 필터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주로 이제 제거하는 데 이용하고, 일부는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들 더 강조해서 이제 그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1차원에서는 그 그림이랑 조금 상관이 없긴 한데, 여러분들 그 오디오 장치에서 보면 돌비라고 했어요. 돌비. 아마도 그림이 이렇게 돼 있던가, 이렇게. 오디오 장치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그림이 있는 오디오 장치 때 아마 대부분의 오디오 장치는 다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돌비는 뭐냐면은 녹음할 때는 고주파수를 성분을 강조해요. 더 세게 녹음을 한다고, 강하게 녹음을 한다고, 고주파수 성분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생할 때 이때는 고주파수 성분을 이때는 재생할 때 살짝 억제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녹음할 때 발생하는 잡음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잡음에 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영상 신호나 신호 자체가 좀 작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호를 좀 더 강하게 녹음을 해서 잡음에 의한 영향을 줄인 다음에 재생할 때는 원래 원래 고주파 성분의 세기로 이렇게 강조됐으니까 억제해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리가 훨씬 더 좋게 들려요. 그 다음 역필요의 변환. 아까 여러분들 주파수 공간에서 그림으로 만드는 거죠. 역필요의 변환. 필터링된 스펙트럼에 적용을 하고 주파수 공간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역필요의 변환을 하면 주파수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하면은, 어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역필요의 변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결국 주파수 필터링을 한 영상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저주파만 살려두고 저주파만 제거하고 뭐 그런 영상들 이 아래쪽에 띄어져 있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영상들이 다 필터링 된 영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주파수 영역 필터링의 장점을 보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영상 전체에 대한 연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주파수 공간에서 여기만 건드렸죠. 여기만, 아까 여기만 건드린 경우도 있고, 뭐 중간을 건드린 경우도 있고, 바깥쪽을 건드린 경우도 있지만은, 자, 여기 이 주파수 공간에서는 여기만 건드렸지만 실제 영상에서는 어때요? 영상 전체가, 예를 들어, 아이고, 자, 우리가 요만큼만, 예를 들어 주파수 공간에서 좀 더 크게 살려둘까? 자, 주파수 공간에서 요만큼만 살려놨어요. 요만큼만. 그럼 자, 이 바깥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바깥 부분을 제거했으니까 영상에서도 바깥 부분이 제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 장 첫 부분부터 얘기했지만 얘랑 얘는 전혀 보는 관점이 다른 거라서
바깥쪽을 지웠다고 이쪽 바깥쪽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주파수 성분, 높은 주파수 성분들을 지운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식을 보면은, 퓨리에 트랜스폼 식을 보면 이 한 점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어느 한 점이든지, 여기 있는 어느 한 점이든지 다 이 영상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영상 전체.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만큼 바깥쪽을 지운 게 바깥쪽만 손대지는 게 아니라 영상 전체에 영향이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공간에서의 한 점은 공간 영역에서 모든 점에 대응을 해요. 모든 주파수 공간에서 모든 점들은 공간 영역에서 모든 점에 대응을 하고, 그 반대로 공간 영역의 모든 점들은 주파수 영역의 모든 점으로 대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영상 전체에 대한 연산이 가능하고, 주파수 공간 성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거나 강화할 수가 있고, 공간 주파수의 필터 연산은, 공간 주파수에서의 필터 연산은 단순 곱셈으로 매우 빠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만 살려놓고 밖은 다 지웠잖아요. 이건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이 영역에만 곱하기 1을 하고, 이 내부에만 곱하기 1을 하고, 바깥쪽은 다 곱하기 0을 해버리면 어때요? 바깥쪽은 곱하기 0을 하면은 당연히 바깥쪽은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곱셈으로 매우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필터링 한 거예요. 얘가 필터링을 한 거. 저역 통과 필터링을 한 게 이거예요. 아까 원본 주파수 공간 데이터에서 저역 통과 필터링을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필터링이란 단어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필요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파형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필요의 이론을 통해 이를 상이한 주파수와 진폭 및 위상을 가진 수많은 수의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요의 해석에서는 하나의 신호를 여러가지 성분함수로 분해한다. 그런데 이러한 파형을 복원하게 되면 일부 주파수 성분은 생략되어 결과적으로 원래 파형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상 처리에서 고주파 성분이 생략되면은 결과적으로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데, 자, 내가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주파수 공간 성분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점이나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요 위에 이 픽셀 값이 나타나죠. 요 위에.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윗부분에 이 값이 보면 위상하고 크기가 나타나요. 위상하고 크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학생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복소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수하고 허수로 주파수 공간 데이터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실수와 허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영역으로 그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잠깐 보면은 이건 그냥 학생들 뭐 굳이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 이게 퓨리어 트랜스폼식이죠 이게. 자 익스포넨셜 뭐 이 식대로만 쓰면은 마이너스 i kx죠. 얘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kx 마이너스 j 허수란 의미에요. 사인 kx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x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죠. 얘는 그림이니까 실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실수고 미스테이크의 실수가 아니라 리얼 넘버의 실수예요. 이래서 이게 이 숫자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각도의 형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실수하고 허수를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극좌표계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제에서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 얘기가 어느 얘기냐면은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안 된 게 얘가 이제 실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허수도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복소수가 튀어나와요. 복소수가 튀어나오는데 그림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복소수 부분을 자 이걸 보면은 그림에서는 보면은 여기 숫자를 봐봐요. 숫자 그림에서는 이제 복소수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복소수의 경우 크기만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수하고 허수 각각 제곱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 그렇게 해서 그림을 표현할 때는 계산한 결과를 복소수가 나오더라도 그 크기만을 뽑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실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맨 첫 장에서 봤던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FFT 및 스펙트럼에서 FFT와 더 스펙트럼에서 자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퓨리어 트랜스폼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어중간한 주파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 플러스 주파수하고 마이너스 주파수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죠. 물론 이거 피사체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살짝 다르긴 한데 뭐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얘처럼 이쪽은 이 주파수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쪽은 마이너스. 얘는 가상의 값들이에요.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항상 얘가 존재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존재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존재해야지만이 우리가 원래 영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그 피사체가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실수로 구성되어 있다면, 실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하고 얘는 하고 얘하고 얘는 자 1사분면하고 3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뭐 좀 학생들 이것도 듣고 말어. 이 관계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복소수가 예를 들어 한 점의 값이 이 점의 값이 복소수로 a 플러스 j b다. 실수 부분이 a고 허수 부분이 b다. 이러면은 반대쪽 이거랑 반대쪽 이 지점쯤 되겠구나. 이 지점의 값은 a 마이너스 j b의 값을 가져요. 이런 피사체가 이제 실수일 경우에는 이 영상이 실수로 구성됐을 때 이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존재해야지만이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실수일 경우 그 피사체가 실수일 경우에는 이 절반만 있어도 이 컴플렉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특성을 알고 있으면은 이 절반만 갖고도 여기 갖고 이쪽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갖고 이쪽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방금 했던 이 내용은 그냥 참고,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학생들이 듣고 말아요. 그 옆에 이정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로 봐서는 학생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이미지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FFT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FFT. 얘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고속으로 계산하는 그 알고리즘을 나타내요. 고속으로 계산하는. 원래 봐봐. 원래 앞장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시꺼먼색이 이건가? 네. 앞장까지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만 얘기했어. 그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앞장까지는 퓨리에 트랜스폼. 여기서 F가 앞에 하나 더 붙으면 다른 게 아니라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그 계산하는 방식을 굉장히 빠르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그냥 퓨리에 트랜스폼하고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데, 이 퓨리에 트랜스폼의 특징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패스트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이제 빠른 연산 알고리즘을 다 이용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식대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이 퓨리에 트랜스폼 계산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제 변환이 다 돼요. 그래서 고속 퓨리에 변환,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퓨리에 변환에 빠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그냥 얘도 그냥 단순 퓨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이지 똑같은 퓨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자, 오늘은 내용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다음 주가 중간고사니까 시험 범위는 보자. 여기까지. 이 페이지 포함해서 여기까지예요. 이 페이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로 할게요.